단 한 번도 서울시 수영연맹에 이사직을 놓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을 보고 수영계를 떠나서 자숙하고 있다? 그거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2009년 2월에 서울 수영 클럽의 한 A 코치가요, 15살 여중생 제자를 구령 소리가 작다는 이유로 대걸레 자루로 수차례 폭행을 했고요. 또 4월에는 이 선수의 출발 자세를 교정해 준다면서 오리발로 무릎, 엉덩이, 등, 허리 등을 마구 때리고 또 머리채를 잡고 끌고 가기도 했습니다. 이 사실이 경찰에 알려지고 대한수영연맹이 2009년 11월에 선수위원회, 징계위원회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이 징계위원회에서는 전혀 징계는 내리지 않았고요. 이 사건을 송파경찰서에서 조사 중인 만큼 사법기관의 조사 결과가 나오면 그때 다시 논의를 하자라고 하고 징계위원회를 그냥 간단히 마쳤습니다. 2011년 1월에 1심 재판부가 이 A 코치의 폭행이 모두 인정된다면서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다만 이 A 코치가 초범인데다가 이 가르치려는 의욕이 너무 앞서서 감정 제어를 하지 못한 것을 조금 참작을 해서 A 코치에게 징역 4개월 그리고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의 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A 코치가 조사기간 그리고 또 재판기간에 계속 거짓말을 하고 선수와 피해자의 부모를 비난하면서 자기와 가까운 사람들을 증인으로 신청해서 위증을 하려고 교사한 혐의까지 있다면서 재판장을 연극무대로 만들려고 했다고 아주 엄하게 꾸짖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결이 나오고 이 A 코치의 항소, 상고가 모두 기각돼서 원심이 확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대한수영연맹은 징계위원회를 다시 열지 않고 그냥 쉬쉬하고 덮고 지나갔던 겁니다. 수영연맹이 징계위원회를 연 건 말 그대로 등 떠밀려서 연 겁니다. 대한체육회 감사에서 5년 이상 폭력 지도자를 징계하지 않은 이 수영연맹의 현안이 지적이 됐고요. 급하게 2015년 2월에 징계위원회를 연 겁니다. 이 진짜 징계위원회가 가관이었습니다. 폭행 사실을 알고 5년 만에 일어난 징계위원회가 딱 10분 만에 끝났습니다. 그 당시에 대한수영연맹 규정을 보면 그 폭력 지도자는 폭력이 경미할 경우에 6개월 3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받고 폭력이 중대할 경우에 3년 이상 자격정지 아니면 영구제명의 징계를 받아야 되는데 녹취록을 보면요, 어느 정도로 어떻게 때렸고 또 빈도가 몇 번이었는지 사실 확인을 하나도 안 하고 그냥 판결을 내렸습니다. 정일청 전무가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징계를 한 10개월 정도로 우선 주고 본인한테 해당 통보를 좀 한번 해보는 선에서 하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일청 전무의 한마디에 사람들이 경미한 걸로 판단을 한 겁니다. 수영연맹이 또 웃기는 건 한 위원이 사법부에서 징계를 받았나 형을 받았나라고 한번 물어봤는데요. 그때 정일천 전무가 아직 그런 건 없고 폭행에 대해서는 일부 아마 인정이 된 것 같아요. 이의가 없으면 그대로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10개월에 대한 징계에 대한 사항입니다. 폭력에 대한 징계위원회인데 어떤 폭력을 했는지도 모르고 얼마나 자주 폭력을 했는지도 모르고 사법부에서 이게 어떤 형을 받았는지 확인도 안 하고 징계위원회가 열려서 자격정지 10개월을 결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또 더 웃겼던 건 징계를 한 10개월 정도 주면 어떨까요? 라고 제안을 했고 모두가 찬성을 했는데 그 후에 나온 얘기입니다. 자격정지입니까? 10개월이면? 뭐예요, 국장님? 10개월이라는 게 여기 선수위원회에 나와 있는 게 자격정지죠? 이게 출전정지 징계인지 자격정지 징계인지도 모르고 그냥 일단 대충 때려놓고 그 다음에 규정을 찾아보는, 그러니까 규정을 모르는 상태에서 징계를 내리는 정말 코미디 같은 징계회의였습니다. 당시 수영연맹 전무였던 정일청 씨가 이 사건이 오래된 데다가 A 코치가 수영계를 떠나서 5년 이상 자숙을 했으니까 그걸 감안하자라고 말을 했는데 그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 A 코치는 수영계를 떠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고 있던 2009년에 서울시 교육감에게 300만 원 포상을 받았고요. 또 재판을 받고 있던 2010년에도 우수 지도자로 150만 원의 포상금을 받았습니다. 수영계를 전혀 떠난 적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이 A 코치는 2002년부터 그 대한수영연맹의 산하단체인 서울시 수영연맹의 이사를 맡았습니다. 2008년부터는 상임이사를 맡았기 때문에 대한수영연맹에서 그를
이를 모를 수가 없습니다. 대한수영연맹의 징계위원회가 열린 2015년 2월까지 단 한 번도 서울시 수영연맹의 이사직을 놓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을 보고 수영계를 떠나서 자숙하고 있다? 더군다나 이 말을 했던 정일청 전무가 서울시 체육회 경기력 강화 위원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서울시 수영연맹의 이사를 지내고 있는 사람을 모른다? 이 사람이 수영계를 떠났다? 라는 것 자체가 다 거짓말이고 제 식구 감싸기일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A코치는 자격정지 10개월 징계를 받았음에도 서울시 수영연맹 이사직을 계속했습니다. 이게 이유가 도저히 납득이 가질 않아서 서울시 수영연맹에 전화를 해봤는데요. 서울시 수영연맹은 자기들은 A코치가 폭력을 행사하고 이에 대해 법원 판결을 받았는지 대한수영연맹에서 징계를 받았는지 전혀 몰랐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그걸 모를 수가 있냐라고 했더니 현 집행부가 그 당시와는 완전히 다 바뀐 상태이고 2015년에 대한수영연맹이 징계를 내린 다음에도 그 산하단체로 이 사람에게 이런 징계를 내렸다는 공문을 전혀 보내지 않은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징계를 내렸는데 이 징계 사실을 알리지 않으니까 어떤 징계도 받은 셈이 아닌 거죠. 당시 대한수영연맹을 이끈 이기영 회장은 현재 대한체육회 수장을 맡고 있습니다. 당시 수영연맹 회장은 이기영 회장이었고 수영연맹의 모든 실무를 책임지는 그 실세는 정일청 전무였습니다. 그런데 이 정일청 전무는 그 징계위원회를 내린 이듬해 2016년에 횡령 그리고 또 배임 수재 혐의 등으로 온갖 비리가 다 걸려갖고 당시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수영연맹 임원들의 비리가 계속해서 터지면서 수영연맹은 2016년에 관리단체가 됐습니다. 이기흥 회장은 본인이 책임을 진다고 하면서 수영연맹 회장직을 당시 2016년 3월에 내려놨습니다. 하지만 이기흥 회장은 2016년 10월 대한체육회장 선거에서 당선이 되면서 더 높은 직책으로 대한체육회에 아주 화려하게 복귀를 했습니다. 어떤 신문에서 이기흥 수영연맹 회장이 대한체육회장으로 온 건 어떤 한 회사의 CEO가 자기 회사를 부도나게 하고 또 법정 관리에 들어가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정경련 대표로 오는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정말 아주 적절한 비유인 것 같습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빙상의 전명규 한체대 교수의 측근 지도자가 성추행 그리고 불법 도박 혐의로 연이어서 징계를 받고도 곧바로 사면이 됐었습니다. 이게 제 식구 감싸기의 아주 단적인 사례인데요. 이 수영연맹 여기도 똑같았습니다. 경징계를 받고 또 이것도 소문이 나지 않게 하는 제 식구 감싸기의 좀 전형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분위기와 이런 사례들이 계속되면 될수록 이제 가해자가 오히려 당당하고 이게 피해자는 계속 움츠러들고 자기 소리를 내지 못할 수밖에 없는 풍토입니다. 이제 앞으로는 좀 가해자가 엄벌을 받고 또 피해자가 이제 움츠러들지 않도록 징계 과정도 좀 투명하게 하고 공개를 하고 잘못된 징계에 대해서는 징계를 내린 사람들도 처벌을 받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확립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취재를 하면서 당시 피해 선수하고 통화를 했었는데요. 이 선수는 폭력을 당한 이후에도 수영장에서 코치를 자꾸 보게 돼서 굉장히 무서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자신이 당한 피해에 대해서 육체적, 정신적으로 아주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다시는 이런 피해자가 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또 강조를 했습니다.